장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은 부정선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왜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장악이 돼버리니까 엄청난 숫자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금 돼도 됩니까? 개인의 인권이 저렇게 대통령의 인권이 저렇게 무시당하고 묵사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마음 놓고 가만히 있냐고요. 3월 1일 날 여러분 국민 저항권을 위해서 지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울 때가 아니에요. 광화문으로 우리 대학생들부터 다 몰수히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스러운 게 어저께 밤에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서울대학의 사람들과 기자회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유튜브로 그 정말 대학생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송하는 걸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주 맺이도록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대한민국은 이제 중국의 식민지가 돼버리고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미국과 모든 것이 다 무기를 만들어도 미국과 같이 연동이 되게 하고 잘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넘어가면 일본까지도 위태롭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주 가슴이 맺히고 눈에 눈물이 맺혀요. 자, 우리 한번 어저께 한 거지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우리 한번 이거 들어보고 이제 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울분에 차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전 대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어 영문학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정선거 검증 요구는 자은을 떠나 국민으로서 마땅히 요구해야 할 문제임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의 표적은 명확히 국회가 아닌 선관위였습니다.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가장 먼저 선관위의 계엄군이 투입되었고 국회에 투입된 수보다 더 많은 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은 계엄 선포 2분 만에 선관위 컴퓨터실에 들어가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 명부 시스템 서버 등을 촬영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외부 감사와 수사로부터 성역인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무서운 불이한 카르텔이 되어왔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관위 서버, 이것은 법조계에서는 수사 성역으로 수사 영장에 절대 발부되지 않는 곳입니다.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서 법원은 선거에 쓰인 서버와 전자개표 시스템 등을 증거보전 목록에서 끝까지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검증할 수 없는 선거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관위가 스스로에게 준 보안 점수는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같은 기준으로 점검해보니 31.5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외부 감시 없이 폐쇄된 선관위 조직에서 끼리끼리 해먹은 자녀 특혜 채용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국정원 점검 결과 모의 해킹 때에도 투개표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었으며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의 해킹 때에도
이렇게 서버가 뻥뻥 뚫리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거표 현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제거표에서는 예정기 투표지, 형상기억종이라고 불리는 신권다발 투표지, 본드로 떡치리는 투표지, 세상이 부쩍 나오는 투표지, 그리고 배춧잎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호소합니다. 만약 계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서라도 부정선거를 검증하고자 했던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부정선거 검증은 다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른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여 일어난 4.19 혁명을 대학생이 주도하였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의 정신에 동의하신다면 이번 부정선거 검증 요구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서울대의 지성인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대학생들이요, 저희는 일어나라. 부정선거 검증이 관철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선거하겠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하면 검증하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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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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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Stop the Steal 하면 Stop the Steal이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네, 여기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렇게 강력하게 이 대학생들이 이젠 알았다는 겁니다. 서부 그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유통일당 0표, 1표, 2표, 3표 나온 지역을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보니까 당일 투표를 했는데 0표 처리된 데가 있고 1표 처리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진술서까지 받고 당일 투표 확인증도 받아오고,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비낸 것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까지 했는데도 헌재에서요, 이게 다 대법원에서 다 각하시켜버려. 다 기각시키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지금 이러는데, 지금 분명한 거는요, 이게 왜 저렇게 당당하다면 왜 그거 공개를 못합니까? 아니, 참 기가 막힌 것은 축구 선수가 쉬어버렸는데 자기가 선수이면서 심판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 대학생들 것도 한번 좀 들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부정선거뿐만이 아니고 대학생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대단하게 외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설하는 데부터 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 운영진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지금 대략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여기 아크로폴리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생 지원과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시 반에 시국선언을 한다고 공지를 하니까 그것을 본 대진연이 우리의 시국선언을 방해하기 위해서 11시 반보다 1시간 전인 10시 반으로 공지를 하고 저쪽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평화로운 시국선언이기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서 저 옆에 계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대진년이 자신들이 하기로 한 이 장소에서 또다시 저희의 자리로 따라와서 방해를 하려고 점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이 없이 점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자리는 지금 저희가 신청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학생 지원과 분이나 경찰분들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부당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학교 내에서 그렇게 제지를 하는 게 쉽지 않으셔서 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가에서 탄핵 찬성 의견만 전달이 되었고, 사실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인 400명 이상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혹시 그 탄핵 이후로 서울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처음에는 찬성 여론만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엄을 반대를 하였지만 에브리타임 게시판만 보아도 이제 점점 전국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그런 공수처의 불법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그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던가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적인 모습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 공지문을 올렸을 때도 좋아요가 200개를 넘어섰고, 대부분의 댓글이 응원하는 댓글들이었고, 욕하는 댓글이 있어도 거의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대학가의 여론도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학번 김찬영입니다. 아까 시국선언 하시는 모습 잘 봤는데요. 이렇게 시국선언을 대표하는 학생이신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실은 제가 원래 지금 고시를 준비 중이라 원래 오늘도 학원을 때려치고 온 거거든요. 아마 부모님이 아시면 많이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서울대에 이렇게 지정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데 왜 아무도 안 나섭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를 많이 느꼈고, 저도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고 자신감도 없는 잠깐만 여기서 멈춰보세요. 지금 지성인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목사들이 시국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히 공산화되기 직전이고, 지금 이 나라의 모든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일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독선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가 다 무너졌는데, 도대체 목사님들은 무엇을 정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공의로움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게 아니라 독초를 먹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개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땅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대로 있으라고 하면 됩니까?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거기서 누군가가 학생들 보고 보트를 타고도 뛰어내려라, 그 옷을 입고라도 뛰어내려라 했으면 그렇게 모두가 죽었겠냐고요. 그 말 한마디가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고요. 정신 차리시고요. 이제는 나오십시오. 이번 3월 1일 날 우리가 1000만이 다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요, 이제 소망 없어요.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부정선거 밝히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냥 독재로 가는 겁니다. 공산주의 가는 겁니다. 사전선거를 없애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요. 지금 길거리로 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중구에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어요. 서울 중구에 있는데, 중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에서 국민의힘 사람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다 광화문 나오라고 그래서 지역에 다 나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다니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사인 다 받으라고요. 전화번호도 받고. 왜 그걸 못하냐고. 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 사인해줘요.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으면 됩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정가옥을 돌면서 하는 게 저분의 이권을 위해서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지역적인 것이 안 맞을 수 있어도 큰 목표와 목적이 같으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살리자고 하는데 왜 광화문에 같이 못 모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당신들은 모이는 겁니까 지금? 공의가 강수같이 흘러야 된다고 한다면 크게 보십시오. 지역적인 작은 것으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깔려서 죽습니다.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지. 계속해서 우리 대학생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 대학생의 말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말 같아요. 대학생들, 지성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이니까 교회 크다고 뭐 그게 목사요? 교회 크다고 교인들 많다고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수장시키려고 각오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쪽배를 타고 가더라도 목적지를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자발적으로 너무나 이 대한민국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무섭더라도 우리가 욕을 받더라도 우리가 조롱을 받더라도 뭐 마녀사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선배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다해 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저는 저 주변에 있는 친구들부터 한번 같이 우리가 시국선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게 되어 저희가 생각보다 사람을 되게 많이 모으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다들 밤을 새면서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데 우리가 과연 시국선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 또한 너무나 많았고 제가 또 대표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잘 안 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 애국 시민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용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믿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시국선은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전에 부모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공모를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 내서 이 자리에 나선 거는 이제 서울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알리고 싶어요. 시장은 우리가 했지만 다음은 당신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용기를 내서 집회에 나가든 대학들에서 시국선언을 하든 아니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무엇이 잘못되고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공부하고 같이 싸워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시국선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2030 청년들을 믿고 있습니다. 같이 싸워주실 거죠? 같이 싸워야 돼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일단 존경하는 윤석열 선배님, 저희 서울대 후배들이 윤석열 선배님 끝까지 지킬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었는데 처음에 대통령 지지율 10몇 %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으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님, 우리 서울대 후배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2030들이 대통령님과 함께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우리도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21학번 다니고 있는 재학생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윤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하신 직후에는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윤 대통령님이 대국민 담화를 하시면서 어떤 그 배경들이 많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이 정말 대통령님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부정선거를 검증하고 이 민주당의 온갖 폭거를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어서 대학가에서도 정말 이것을 탄핵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정말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대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탄핵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민주당의 그런 온갖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에 많이 분노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알아보면서 정말 이 부정선거를 왜 그거를 검증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 제일 분노를 느꼈는데요. 카톡 계엄령 같이 정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정말 전체주의 국가, 공산당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유의 억압을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저 사람의 입을 막으면은 언젠가는 내 입도 막힌다는 것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공포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집에서 누가 도둑질을 하면은 저희가 외치고 소리 지르고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희의 재산을 뺏길 때도 그러하는데, 저희의 자유가 저희의 눈앞에서 도둑질을 당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분노하여서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대진연과 탄핵 반대 시국선언하는 서울대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트루스 포럼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대진연 측이 1시간 일찍 이곳을 똑같은 곳을 왔는데, 지금 저희가 집회를 이미 예약을 했었거든요. 트루스 포럼 측이 예약을 했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지를 않았고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집회 시간을 지켜달라고 말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찬성 측에서는 대학생들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아저씨, 아주머니분들 정말 많았고요. 할아버지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만 있는 것도 거의 아니었어요. 서울대 학생들은 딱 몇 명밖에 없었고요. 거의 다른 대학생들이 그 깃발을 들고 왔어요. 깃발을 들고 와서 뭐 누구대 무슨 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그래서 트루스 포럼 측이 계획된 그런 차례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님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저도 역시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계엄령 이후에 저도 정치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정말 제가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서 통렬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정말 공감하고요. 오히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서울대 사람들도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저희의 어떤 선배님이시잖아요. 윤 대통령님이 정말 자랑스러운 동문이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인터뷰하다가 시국선언 진행하느라 잠깐 끊겼는데요. 시국선언 진행하실 때 계속됐던 대진연의 방해 공작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시국선언을 시작하기 전에 대진연이 저기까지 선거했다는 걸 알고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그냥 저희의 생각을 평화롭게 시국선언으로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고, 사실 저희는 대진연이 어떤 의견을 표현하든 그것을 방해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늘 이렇게 방해를 받아야 되는지 정말로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시국선언을 시작하고 보니까 어떤 그러한 약해지려고 했던 마음이 강해지면서 저들이 저렇게 방해를 할수록 더 크게 소리를 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소음을 낼수록 더 크게 열변을 토하게 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고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격이 강해질수록 우리도 더 강해진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시국선언이었던 것 같아서 비록 방해가 많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우파가 더 힘차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제가 오늘 부정선거 연설을 하면서
말을 했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정말 법치마저 사망한 이 대한민국에서 국민 주권을 위한 그 정의롭고 공정한 선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생 결단해 주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정말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정말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뜻을 알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학생도 많이 있다.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겁이 많아서 아직 못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내가 발언을 할 테니까 같이 용기 내어서 우리 이겨내자, 싸워내자, 싸우자, 이기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너무 많은데요. 지금 머릿속에서 딱 생각나는 거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과 그 외의 세력들에 대해 가장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는 딱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놀고 있었는데요. 이거 뭐야? 계엄령은 이건 좀 넘어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차근차근히 알아가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진짜 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제가 탄핵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거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 얘네가 내란죄 정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용기 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충분히 반론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여서 탄핵 심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민들이 밝혀낸 부정선거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뭉치면요, 다시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고 제2건국을 할 수 있어요. 제2건국. 이 이승만 대통령 때 그리고 산업화까지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했는데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외친 것보다는 저도 부정선거 끝없이 많이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이 말씀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제2건국으로 가는 길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넘겨서 보면 국민들이 밝혀낸 부정선거 시나리오를 보면 여기 보세요. 계획은 선거에 대한 청사진,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대한 청사진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계획대로 다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시민이가 지금 그 단교 협약을 맺고 양정철이가 단교 협약을 맺고 중국이 우리가 당신네 체제와 사상을 공산당 우리가 할 테니 우리가 영구 집권하게 해달라 이렇게 밀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표를 얻어 부정선거로 표를 잡으려고 하니까 유시민이가 180석 얘기했어요. 21대에 180석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180석 나왔잖아요. 이번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22대도 똑같이 그렇게 돼.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대한 어떤 청사진 계획을 딱 발표하면요, 선거관리위원회,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수를 부풀려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합니다. 그래서 서버를 열라는 거예요. 전자투개표기를 저거 가짜 투표지 막 투입했잖아요.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표수와 투표인 수를 비교하자. 투표수하고 개표수를 비교해서 그거 공개하자. 근데 거절했잖아요. 근데 손편지에서 그랬잖아요. 이걸 거절하는 세력은 부정선거 확실한 것이다. 손편지에 그랬어요. 이거 기각하기 전에 저들이
각하시키기 전에 이미 편지를 썼어요. 이거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청사진을 기획해서 딱 올려놓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다 해서 투표함까지 바꿔치기 하고 뭐 속구리 투표를 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이 재검표 무효와 대법원에서 딱 여기 보니까 각 지방에 말이죠. 이 판사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표예요, 대표. 예?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재검표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죠. 기각기각. 자기들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수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서 아우성을 치고 있어도 하나도 밝혀낸 게 없는 게 대법원에서 전부 다 조사를 안 해.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기각을 시켜놓았는데 그걸 또 법원에서 판결할 때 대법원 판결이라고 또 우겨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넘겨서 보겠습니다. 자, 기획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넘겨서 보시면 20년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정확히 예측한 민주당이에요. 이거 180석.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 총선 다음 날 4월 16일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를 했어요. 선거 막판에 이러이러한 괴문서들이 돌아다녔는데 실제 우리 당 전략기획과의 예측은 이랬습니다 하고 예측을 딱 사전투표 해가지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사전투표 보존값을 거기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전투표는 몇 프로 한다. 이미 그들이 설정값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는 여러분이 하세요. 당선은 우리가 합니다. 아무리 투표를 해도 이쪽에서 부정선거에서 이 해커들에 의해서 당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복사기를 넣는데 고양이를 넣으면 저쪽에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기획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설정값을 다 매겨놓고 그래서 이 서브가 그 현장에서 투표가 아무리 개표를 해도 여러 군데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종합 서브에서 이게 이제 토탈이 되잖아요. 거기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숫자가 합쳐질 때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3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비례대표 17석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이게 나오니까 문제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힐 수가 있어요? 예측인데. 그러니까 또 이걸 SNS 내용에서 삭제를 시키는 이런 일도 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민주당이 하는 짓들 보면 다 이랬어요. 다음에 하나 더 넘겨보면 사전투표 보존값이 뭐냐. 목표 의석수 163석일 때 사전투표 보존값은 1.71. 그러니까 뒤에 1은 하나로 놓고 0.71%를 저거 선정값으로 하는데 가짜투표지를 71%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71%를. 이게 보존값을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71로 딱 정해놓고 1이 기존에 나오는 거라면 71%를 더 해놔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일하게 의석수를 나눠 가진다면 이때 사전투표 보존값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짜는 거죠. 그래서 300석 가운데 목표 의석수가 163이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 보존값이 1.71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뚝 부풀리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얼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다 언론사가 다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다 광고도 내주고 막 보이지 않게 그 돈도 주고 뭐 이런 게 하겠죠. 그러니까 언론이 다 거짓된 허위 뉴스.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것도 이번에 다 잡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버를 빨리 이걸 열어야 됩니다. 이거 열면 금방 드러나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래서 24년 총선도 사전투표를 정확히 기획했어요. 예측한 민주당 아닙니까? 4월 10일 총선 7일 전에 사전투표율을 소수점까지 예측을 했거든요. 총선 사전투표율 최고가 31.3%라고 이게 딱 했어요.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소수점까지 맞췄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대학생들이 본 거예요. 다 기획하고 예측한 민주당은 이미 다 기획을 짜요. 그러면 이걸 맞추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그것에 다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게 카르텔을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이 대법원, 대법관, 여기까지도 다 지금 예측이 되도록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저쪽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을 때,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걸 실행하는 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같은 거는요, 카메라도 다 가려놓고요. 그리고 페이퍼 작성도 안 하잖아요. 컴퓨터 안에만 누가 와서 투표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버를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누가 투표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고, 넘겨서 보시면요, 통계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20년 총선 미디어, 이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가 얘기했어요. 2020년 선거 결과 나올 확률은 몇 경분의 1.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65대 그 차이가 35, 31, 33에서 35 정도 차이가 나게끔 이 설정값을 항상 그 차이를 놔요. 부정선거에서 당사자와 밑에 있는 당사자와의 차이를 그렇게 부정표를 올려놓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해보니까 100% 다 사전선거에서는 다 이기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100% 부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통계는 수학상으로도 나올 수 없는 통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하나 모여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전투표에 이기면 당일투표도 이기는 거고, 사전투표 지면 당일투표도 져요. 그래서 평범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게 이래요. 그런데 사전선거를 해보면 이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 조작을 하게 되니까 이런 몰드가 총선을 하는데 당일 투표가 올라가면 사전 투표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게 떨어지죠. 이게 엄청나게 떨어지죠. 이게 어느 정도 붙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다른 거죠. 요렇게 나오는 도표가 부정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모든 그 통계학자들이나 그리고 이 전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볼 때 그래프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통계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적으로도 부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가서 조사해봐도 부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 총선은요, 다시 말씀하지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100% 부정입니다. 예측 아닙니다. 이건 100% 부정입니다. 왜? 아니 우리가 찍은 표가 어디가 있냐고요. 어디가 있냐고. 한 표 나온 데만 내가 찍었어요 하고, 예? 자유통일당 당비 내고 확실한 사람만 한 표 나온 데서 부산에서만 36표가 나오고 0표 나온 데서 이게 많아요. 많지만 입증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자유통일당 당비를 내고 당사자가 서명을 했어요. 내가 분명히 찍었다. 본인 확인서도 받고. 그거 있나? 내가 그 전에 준 거 있는데 그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다 그들의 확인서까지도 제가 다 받아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제가 같이 모시고 가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아, 이거 말고 그 전에 사전선거에 내가 보냈던 것을 옛날에 통계 부정선거에 대해서 보낸 거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보면 오프라인에서도 제가 확인한 것을 보면은 이거 아니고요. 확인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다시 말합니다. 100%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2020 총선 그래프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위에 저 그림과 같이 나올 확률은
2의 253승의 1.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여기 있을 수 없는 통계라는 걸 지금 얘기해요. 그래프로 저런 확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동전을 내가 던져서 몇 천 번을 던져서 한쪽 면만 계속 나오게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당일 투표는 빨간 게 당일 투표 보면 많이 이겼잖아요. 당일 투표는. 근데 사전 투표는 몇 군데 없잖아요. 아니 강남에서도 보면 당일 투표 거의 강남에 다 이겼거든요. 강남에서 보면. 그런데 사전 투표는 딱 한 군데잖아요. 지금 이런 거 보세요. 지금 뭐 여기 경상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현상은 사전 투표 조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 이건 있을 수 없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어요. 투표자가 직접 가서 투표하는 경우 적어도 카메라로 투표자 수를 세워서 실제 투표수와 비교해 봄으로써 대규모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기에 우편 투표와 드롭박스 투표는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사전 투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전 투표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사전 투표를 이틀 동안 하는데 우리나라 지난번에 선거하는데 47%인가 했거든. 당일 투표를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일날 뭐하러 공휴일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사전 투표 없애버리고 차라리 당일 투표를 이틀을 하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사전 투표 반드시 없애버려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보시면 총선 선거 조작 근거가 민주당이 사전에 세팅한 목표 투표율 실수를 언론에 말해버렸어요. 총 투표율은 71.3%고 사전 투표율은 31.3%다. 근데 그대로 됐죠. 그대로. 말한 대로. 이거 뭐죠? 우리 계획이 이거야.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요대로 세팅을 해. 요대로 맞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국민의 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말도 못하냐. 우리 구에 있었던 국회의원도 말이야. 그 사람이 자기 통계학의 전문이라는 거야. 하도 기가 차서 이거 부정선거입니다. 그때 자기가 이겼거든 분명히. 서울 중구 성동을 지역이에요. 우리 구가. 그런데 자기가 이겼어요. 사전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어.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졌거든. 이게 부정선거로 된 건데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또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오면 되겠어요? 싸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요리 붙고 저리 붙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숙주같이 말이야. 에? 넘겨서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자유통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나오면 다시 당을 만들어서 정말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계 젊은이들을 통해서 좀 나라를 좀 획기적으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거위에 실시간 투표자 수 조정 사업 하는 거 보세요. 조정해 놓는 거. 이게 4월 10일 투표 당일 선관위 투개표 결과 사이트거든요. 1시간 12분 58분 오후 1시 12분 58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시 26분에 어떻게 됐죠? 당일 투표자 수가 964만 7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3분 21초가 경과됐는데 투표자 수가 5,513표가 줄었다고요. 이게. 그 6시 18초에는 이게 그 1,436만 7,809표가 나왔거든. 당일 투표자 수가. 그런데 49분 14초가 지난 뒤에는 306표가 줄었어요. 넘겨보세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 306표가 줄었어요. 시간이 가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설정 값에 의해서 이걸 조작을 하려고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오후 4시 41분
4시 43분 이렇게 가서 3분 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1335만 3455인데 얼마로 줄었어요? 3분 지난 후에 470만 7393. 그러니까 3분이 지났는데 이게 거의 900만 표 가까이가 줄어버려. 이건 뭘 의미하죠? 제가 보기에는 다른 투표를 한 사람들을 빼버린 게 아닌가? 넘겨서 보셔요. 넘겨보세요.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또 넘겨보세요. 선거일 투표수가 4월 10일 현재 여기 쭉 나와 있어요. 1224만 4952표잖아요. 그런데 26일이 지난 뒤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죠? 26표가 줄었어. 26표가 줄어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얘들이 지금 부정선거 헌거를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선거일에 개수한 거고 나중에 공지한 거고 7월 20일 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부정선거 증거 투표율이 100% 이상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서 보시면 도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계속 한 군데만 찍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 도장이 고정돼서 컴퓨터에서 계속 이게 뭐냐면 투표를 다발로 집어넣고 막 한 군데만 나오게 하고 컴퓨터 설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만 계속 찍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넘겨서 보면 신권 다발지가 뭐 형상 기억종이라고요? 아이고 정말 기가. 우리가 비행 접시 만들어 가지고 싹 넘기면요 그게 쫙 펴져서 형상을 회복해. 말이 됩니까? 자석 투표가 있대요. 정전기로 인해서 붙었대. 근데 그게 이렇게 뚝 소리가 나면서 찍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납니까? 그리고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종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원래 상태로 복원되면 있을 수 없고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여기 보세요. 무슨 투표함이 아니고 저렇게 들어가는 투표지를 지금 이렇게 안고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조선족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QR코드, 이게 바코드로 하게 돼 있는데 QR코드를 넣어가지고 비밀 정보를 막 파악하게 할 수,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숫자 파악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QR코드를 이용해서 유권자 투표 성향 정보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여론조사업체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원하는 방법으로 막 조작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부정선거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또 저는 자신 있는 게 오프라인을 조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투표한 사람들. 이게 확실하거든. 그래가지고 넘겨서 보면 이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우리가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해서 각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당사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대법원이 넘겨서 보죠. 공모자가 대법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이들이 소송 중 극소수만 재검표한다고 하지만 이미 뭐 이거는 영향이 없다. 여러분 한 표만 잘못돼도 영향이 된 거예요. 쑤셔 넣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니 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막 배추잎 잎사귀가 밑에는 뭐 이렇게 배추잎 색깔이 다 달라. 한 종이에서. 이런 가짜 투표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다발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아, 이런 거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일장기 투표지 보십시오. 자석 투표지가 나오고 이중 인쇄된 것도 나오고 말이죠. 테이프 투표지 테이프로 붙인 것도 나오고요. 아니 어디는 갔더니 이미 투표한 거지 투표해 종이를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법관 3명 부정선거 소송이 다 기각이 됐죠. 넘겨서 보시면 이 사람들 다 우리가 부정선거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한 건 뭐냐, 부정선거 이거 비상계엄 선포한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하기로 하겠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카르텔을 딱 형성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대법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지금 이 부정선거를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밝혔는데도 지금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부정선거에 대한 건 아예 조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혁명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번에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3.15 부정선거 때 우리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혁명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저는 감사한 게 이제 대통령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감리교 신학대학도 나왔더라고. 감리교 신학대학도. 크리스찬 신문에 보면은 거기에 감리교 신학대학도 나오고 각지 지금 더 놀라운 거는 저 전라도에 조선대학도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조선대학도.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3월 1일 날 우리 1000만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다시 올려주세요. 1000만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 국민 저항권을 미리 실시했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이분은 각오를 한 거예요. 혁명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킨 겁니다. 내가 해서 이게 비상계엄으로도 이게 안 되니까 비상계엄은 정상적으로는 그 각 사단들을 동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항만 한 거죠. 이런 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다. 아찔하다. 반국가 세력들이 다 장악했다. 이거 깨우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 차례냐고요? 우리 국민들 차례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 차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해주십시오. 이번 3.1절에 1000만이 다 나오도록 하고요. 오늘도 부산에서 1시에 모임하고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 다 광화문에 모입니다. 계속해서 모이고 젊은이의 시간도 있으니까 같이 와서 우리가 나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큰 틀로 가세요. 큰 틀로. 그리고 좀 섬기세요. 목사들이 말이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대가리만 되려고 하고 앉았으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몸을 불편한데도 애쓰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자고요. 왜 우리가 하나가 안 됩니까? 뭘 못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뜻이 아니 저금 우리 전한길 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라운드 C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소년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강함으로 모이자고 하나가 되자고. 왜 못하냐고. 섬김의 종이 되는 게 큰 거 아니냐고요. 대한민국 살리고 대통령 살려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일인데 뭘 이렇게 시시하게 노냐고. 연대하자고요. 연대 안 되면 그냥 연결까지 하자고. 연결까지. 이래가지고 해야지 왜 따로 하냐고. 따로 하기는. 지금 나라 살리자는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제발 부탁합니다. 하여튼 이 몸이 아주 터지도록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의 미랄 되어 죽어주십시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고 내가 그대로 살아있는 한 하나를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자존심, 자존감,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자, 부산역 것 좀 올려주고요. 부산역 3.1절 1000만 혁명을 위해서 부산에 오늘 1시에 모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거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가같이 힘을 내서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 우리 많이 모이고 특별히 2월 20일 날 목요일 날 오늘 오후 6시에 헌법재판소 앞에 우리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 가셔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다 석방을 위해서 오늘 연설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후원해 줄 분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 함께 또 도와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광장으로 몰수히 쏟아져 나오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천만이 답입니다. 각 지역에서 탄핵 반대 사인을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거 더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 장하길 TV도 좀 아껴주시고, 장하길 TV도 구독 좀 꾹 눌러서, 저는 이제 8,300밖에 안 되는데 좀 많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교육적인 면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많이 좀 보시고 또 자녀들이 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저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적인 근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도 같이 가서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구독 좀 눌러서 나도 많이 좀 나오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탄핵을 발의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탄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행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제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의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위해, 그리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십시오.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